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 2번 도둑질했는데 3번은 못해,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몇 정치인들이 보수층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2~3번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음에는 귀한 물건을 그 사람한테 맡기게 될 때 또 도둑질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물건을 일부라도 빼돌리지는 않을지, 그럴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것을 두고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그런 거는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심한다면요, 이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 2번이나 도둑질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요, 오히려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총선 이전에 과거 민주당 소속 이 김경수는요,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를 해서 킹크랩이라는 엄청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19대 대선 이전부터 네이버 등등 이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다가 이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댓글을 작업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고 드루킹과 이 김경수가 각각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온 만큼 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울산시장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한병도 등 청와대 고위 간부들과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그리고 울산시 고위직 출신 이 송병기 등등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산 사건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요, 검찰이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청와대의 여러 부서에서 대통령의 이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켜 주기 위해서 무던히 더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이고요, 청와대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하명 수사까지 그렇게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황운하의 울산경찰은 아주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송철호 후보 측과 회동까지 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요, 전방위적인 선거 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번의 도둑질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중요한 물건을 맡기게 되면요, 도둑질을 또 할 것이라든가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크다든가 이런 말, 그리고 이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 적어도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그들의 아픈 마음과 그 감정을 감싸주는 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논리를 떠나서 이 시민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2번의 도둑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까지 조작질을 했던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이 중요한 선거에서 또 조작질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존중을 해주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표면적인 결론으로는 이 패장으로서 참 부끄럽지만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요,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기간 수사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보자의 진술이 있거나 아니면 증거가 있거나
뭐 그러한 것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의 그 최선은 인생을 바꿀 만한 그 정도의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서 제보자가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민경욱 의원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또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으니까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정치인들께서는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욕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드루킹 사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중앙일보의 박태인 기자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요.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김경수 변호인 당황케 한 판사 텔레그램 삭제는 맞죠?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소제목은 결백하다 주장, 증거인멸 혐의 받는 피고인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김경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담당하고 있는 함상훈 부장판사가 김경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뒤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피고인과 드루킹 김동원의 텔레그램과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복원됐습니까? 피고인이 다 지웠다는 건가요? 뭐 이러니까 특검이 뭐라고 했냐면은 비밀 대화방에서 삭제한 것은 복원이 안 되어서 제출을 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경수의 변호인은 특검이 모든 복원 시도를 했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삭제한 것은 맞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 김경수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피고인이 삭제하기 전에 김동원이 캡처를 했다고 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이 삭제하지 않았다면 진실에 더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재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이죠. 자, 이 말은요. 네가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왜 중요한 증거를 지워버렸냐 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방문한 것인데 김경수가 떳떳하다면 오히려 그 텔레그램 메시지 등등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증거를 없애는 놈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경수는 특검에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할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깡통 핸드폰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루킹이 이러한 캡처 증거 등등을 요걸 남기지 않았으면요, 이 재판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제시합니다. 정경심도 자산 관리인을 시켜서 자신의 PC를 반출했고요,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경찰총장 윤규근도 1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은 자신에게 이 수천만 원의 주식을 주려 했던 그 혐의를 받은 전 중소기업 대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화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은 다 지워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거는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주식을 주려고 했던 중소기업 대표는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자신의 휴대폰을 성수대교 남단에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인멸을 하고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그들이 부정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의 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서버나 이런 것까지 다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실체적 진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정말 다시 확인을 꼼꼼히 해가지고 깜짝 놀랄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